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농업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죠.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연구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바로 그 연구에서 시작해 농업의 최전선까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책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이야기, 그 시간을 축적해온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청장님. 그 지난해 8월에 취임하셨으니까. 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한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반년 네.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바쁘셨죠? 많이 바빴습니다. 네. 제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이라면 네. 행정관료가 보통 청장이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의 기술 관료로서 자림하기 위해서 네.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네. 한 60회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농업인 현장에 갔고 예. 또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네.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 따져보니까 예. 근무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틀에 한 번은 만났더라고요. 아, 그럼 자주 가셨네요. 많이 정말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하나 좀 실천되고 있지 않나. 네. 또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는 대통령께서 네. 연말에 업무 보고를 또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 청 입장에서는 영광이었죠. 어허. 거의 직접 한 건 없었어요. 그렇구나.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그거 준비 좀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쁜 2025년이 됐고요. 올해도 또 시작됐는데 예. 연초부터 또 농업인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서 2월이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사실은 그 청장님께서 이제 청에서 연구원으로 네. 오랫동안 계시다가 네. 이번에 이제 경영자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청 내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청 사람이 인물이 청장님이 되신 걸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겠는데요? 아니면은 뭐 반대로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직원들이 좀 부담을 갖나? 약간 이런 양면에 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든 조직이 똑같죠. 예. 근데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7년 전에 나승용 청장님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내부에서 네. 바로 청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 준비 단계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청을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많이 걱정을 했어요. 네. 어이구 이거 너무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 취임식 때 네. 그냥 일반적인 취임식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타운홀 미팅 형태의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청장으로서 인사만 하고 예. 직원들하고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넥타이를 풀고 1시간 동안 그냥 직원들의 얘기하는 것들, 질문한 것들을 너무 원고 좋겠다. 없이 그냥 바로 다 했습니다. 너 기억에 나는 질문들 좀 있었습니까? 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 얘기해서 농촌진흥청이 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와.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답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농촌진흥청이라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관청으로서 농업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주는 게 네. 가장 기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께서는 1995년에 농업연구사 공채로 입직을 하셨고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거의 뭐 30여 년이 넘도록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과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셨는데요. 청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막 큰 질문이긴 하지만 농업이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우리 사람한테 먹거리 제공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저는 그래서 농업을 생명 에너지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한테 육체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주는 거. 근데 그게 기본적인데 앞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도 준다. 네. 그게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람이 조금 그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어딘가에
이탁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농업 현장에 와라. 농촌에 오면 맞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이 치유 농업으로서 이제 산업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허. 이거는 결국은 이것도 생명 에너지다. 그렇지만 네. 이건 멘탈 에너지다. 저는 그렇게 농업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 산업이다. 농업이란 좀 창의적으로 하자. 네.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런 농업도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팜, AI 시대에 가는데 맞아요. 우리의 농업을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어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인류한테 뭘 제공하는 거냐 농업이란. 그렇게 했었을 때 네. 제가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 올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좀 생각하고 있는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적인 어떤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진짜 이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AI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맞아요. AX, 네. AI 대전환. 그렇게 해서 농업에도 AI를 접목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AI를 활용한 농업 그 혁신 방안, 혁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도 했고요. 작년 11월 19일 날 아마 브리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예. 농업의 생산성,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죠. 농가 소득을 예. 20% 올리고 어허. 그다음에 농업을 하는데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농업 안전을 20% 낮추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걸 30% 낮추겠다. 이런 네. 목표를 가지고 3대 전략을 가지고 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세부 내용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건 뭐 과거에서부터 늘 해왔던 거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야 농업하면 몸이 상해 다쳐. 뭐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 약간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아예 또 벗어 던질 수도 없는 농업의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을 했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농업인들은 예. 힘든 거는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어서 하는데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네. 더 하자다 보니까 임계점이 넘어가서 다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근골격계라고 그래요. 네. 계속 동일한 업무를 반복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농업을 해서 돈을 버는 돈에 많은 것들이 병원으로 갖다 줘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피지컬 AI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예, 그 전 단계로서 사람이 입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상지 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운반할 때 많이 다치는데 허리예요. 허리를 보조해주는 로봇, 그 다음에 허벅지를 보조해주는 로봇. 이 세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세 개를 합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업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건 또 맞아요. 예, 합치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기 자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상지 로봇은 다 완성이 돼가지고 하고 네. 있고 지금 허리와 이 허벅지에 관련된 로봇은 원래까지 다 만들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회사들이 있어요.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협업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지금의 현재의 농업 노동을 도와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온열 질환이 있어요. 여름철에. 맞아요. 폭염. 예, 매년 농업 쪽에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온열 질환을 앓아요. 맞아요. 작년에는 그 중에 7분이 돌아가셨어요. 하하.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조금씩 다칠 수는 좀 있을지 몰라요. 온열 질환이 있어. 돌아가시는 거를 막아야죠.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군에 약 700명 정도의 어떤 그 지역에 좀 리더급에 계신 분들을 예.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한 6월부터 한 9월까지 예. 그 시기간에는 현장에 밀착해서 가서 그렇게 일하신 분들을 빼달라. 가서 설득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을 잘 듣지는 않으세요.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예, 네. 반복해줘야 되고. 그런 분들은 또 가서 농사를 하다 보면 요거 한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게 임계점인데. 임계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또 냉동 조끼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기기가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농작업 안전관리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약 40명을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2명씩 40명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예. 그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뭐야 좀 뜨악했어요. 네네. 그런데 한번 해보신 분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작업 관리자를 다시 불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올해는 2배로 확대했어요. 2배나? 예. 그래서 한꺼번에 2배 확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이거는 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의무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내년에는 제가 전국에 다 모든 시군에 다 넣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이, 야, 반년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딱딱 뭔가 좀 명쾌하게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 아주 흥미가 직원들이 생기는 것 잘하는 같습니다. 거죠. 직원들 잘하니까 저는 신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웨어러블 이제 로봇을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로봇들이 농촌에 좀 들어가게 되면 네. 농촌에서는 항상 인구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이 진짜로 투입이 돼서 무언가를 작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은 언제쯤 좀 상용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수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우선 농약 치는 거. 간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막 예. 호흡기로 들어올 수 예. 있으니까. 2번째는 풀 베는 거. 제초 작업. 힘들어가지고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네, 있고. 제초가. 3번째는 이 수확을 해가지고 따서 이동을 할 때 허리가 다칠 하중.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 로봇, 제초 로봇, 운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로봇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복숭아를 한번 보세요. 예. 아니 복숭아가 아니라 토마토를 네. 토마토가 쭉 했는데 이게 익은 토마토도 있고 안 익은 거 있잖아요. 있겠죠. 걔가 그걸 선별하는 거예요. 우와. 쭉 해가지고 그러면 신기하다. 익은 거를 따야 되는데 예. 그것만 딱 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토마토가 병이 걸렸나? 네. 그거를 이렇게 봐줍니다. 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마토를 생산을 하는데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확을 했을 때 농가의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지금 가격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딸 수 있는 시간은 한 5일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오늘 딸까?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안 좋아. 그런데 이거 5일 지나서 딸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AI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로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은 거기까지 넘어갑니다. 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피지컬 AI가 이제 도입되는데 네. 특히 피지컬 AI는 이 전북 지역에서 많이 지금 미래의 신산업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북대학교하고 MOU도 맺었어요. 이 피지컬 AI를 농업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저희들이 로봇을 그렇게 단위로 만들었지만 예. 이게 하나 일체화가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로봇들을 시키는 로봇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시키는 로봇한테만 지시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나중에 농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충분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술은 재밌다. 대부분 다 AI가 해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 단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 농업은 이제 뭐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통용되고 있는 그럼요. 그런 농업법이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부흥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스마트팜은 뭐 기후라든지 뭐 계절 이런 거를 전혀 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제철 과일도 그냥 뭐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잖아요. 예. 스마트팜은 좀 어느 정도 기술까지 와 있다고 청장님은 좀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팜은 거의 기술이 완성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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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AI만 더 들어가면 예. 저희들이 3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은 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한테만 지시만 하면 예. 되는 건데 이 3세대까지 다 하려면 너무 가격이 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면적이 규모화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규모화까지 하는 데는 아직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의 나라에는 약 5만 6천 헥타르 정도의 시설 하우스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시설 하우스는 스마트 시설로 들어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농가 보급형 스마트팜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 네. 지금 우선은 딸기하고 토마토를 만들어가지고 좀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오, 예. 그러니까 실증을 했지만 한 번 더 실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농식품부에서는 그거를 대대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보급 사업이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중소형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인 힘든 그런 것들을 이 중소형 있는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중간 단계예요. 네. 미래에는 지금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네. 멋있는 스마트팜이 되지만 맞아요. 지금 중간 단계에서 예.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농촌진흥청에서 그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까지 같이 하게 되면 네.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테고 훨씬 빨라지죠. 예,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농업 예. 환경들이 딱 그려지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끝나기 전에 예. 그걸 현실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 제 조금 센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네. 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AI와 이런 거 접목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또 서두에 말씀해주신 치유 농업에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치유 농업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상상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치유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과거에 무시했던 네. 그 어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그건 당연한 거야. 예.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막 우리 막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질병화돼 있거든. 맞아요.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업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푸른색, 초록색을 보면 편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 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그걸 해보니까 우울증 지수 내려가죠. 또 스트레스 뚝 내려가죠. 네, 네. 그리고 그 자기의 자부심이 훅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어떤 처음에서 식으로? 직접? 예. 오. 지금 58개의 프로그램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화해서 수치들을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포맷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을 때 네. 농업과 농촌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치유가 된다. 그런 것들 모델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다 맞춰보면서 한 게 지금 58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정하다. 그리고 그거를 거의 무료로 그 치유 농장으로 저희들 공급해 줍니다. 그 모델을 자기 농장에 맞춤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 맞춤 작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단지 어떤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적인 것을 만나는 데가 농업만 있을까요? 또 그렇진 않죠. 산림 있잖아요. 맞아요. 산림 치유가 있고 또 해양 치유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산촌, 어촌, 또 농촌을 네. 연계시키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계의 어떤 자연을 이용한 국민의 치유하는 산업화. 네. 그걸 지금 현재 원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해수부하고 예. 저희들 같이. 그리고 이 치유의 개념이 들어가면 보건복지부가 또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건강에 그러니까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 국가 전체로는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돈을 벌고요. 그래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치유 산업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치유 농업을 이제 넘어서 치유 산업으로 지금 산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산업이네요, 산업. 네. 네, 알겠습니다. 청에서는 또 다양한 또 협력들을 해외랑도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농업 선진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거 우리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해외에 가서 이렇게 또 협력을 하시고 또 바쁘신 또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이유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 세계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갚아야죠. 제가 근데 참 마음 좁았습니다. 네. 그 갚는데 가장 네. 먼저가 저는 농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79개 나라와 네.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랑 하고 있네요. 맞죠. 네. 주로 이 동남아시아하고 중동, 그다음 아프리카권, 아프리카. 또 중남미권, 또 이번에 카리브해 그쪽의 도서 지역까지 해가지고 예. 네 개의 권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협의체예요. 예. 다자 협력. 그러니까 그 나라들끼리 모여라.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서 예산도 좀 넣어줘요. 오. 그런 게 그 협의체가 네 개 있는 거예요.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중남미권, 카리브권, 카리브해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자 협력이라고 그래요. 예. 그 나라와 둘이서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다. 그럼 파키스탄에 우리가 코피아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 주재원이 거기 가요. 예. 기술 전문가가. 어허. 그러면 우리 기술에 거기를 실증도 해주고 예. 그 나라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그 나라와 협의를 해서 그걸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코피아 센터가 전 세계에 20개가 있습니다. 꽤나 많네요. 많습니다. 오. 예. 그렇게 했는데 성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성과들이 좀 어떤 나라에서 좀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예, 우선 지금 파키스탄 아까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파키스탄에 감자를 많이 먹어요. 네네. 파키스탄 국민들이. 그런데 감자를 심으려면 씨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씨감자를 전량 다 수입해 왔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외국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이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전 세계 한 15개 국가에 퍼져 있는데 예. 그걸 파키스탄에 이번에 접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자기네 그 외부에서 온 그 기술로 했었을 때보단 6배나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파키스탄 국가 원수가 총리예요. 네. 총리님께서 고맙다. 직접 고맙다고 표시를 했고 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ODA 사업으로 갔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국가에서 100% 예산을 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네 50% 내겠다. 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 씨감자 생산하는 시설을 네. 만들었어요. 네. 지금 만들고 있고 저 아마 2028년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네네. 그때쯤 되면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뭔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아 그럼요. 야,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전 세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예. 정말 뿌듯하고.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우리 몽골이 있어요. 몽골. 예, 몽골에도 코피아 센터가 있습니다. 예. 몽골이란 나라가 벼를 재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마트 가도 채소류가 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채소도 없고 네. 쌀도 100% 수입해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는 40년 전부터 한번 자기네 나라에서 쌀을 생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2023년에 마지막이겠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 네. 코피아 센터가 가 있으니까. 네. 근데 마침 운도 좋은 거예요. 그때 저희 코피아 센터 소장님으로 가신 분이 벼 재배 전문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분은 맞았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우선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여름이 짧아요. 그러면은 벼는 좀 약간의 네.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개발했던 것 중에 가장 단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을 몇 개 고른 거예요. 그거 골랐고 그 다음에 물은 몽골도 보니까 이 물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 땅을 본 거예요. 예. 그러면 물을 가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흡수돼 가지고 네네. 하면 안 돼요. 그런 데를 찾았고. 근데 땅을 보니까 또 웃겨요. 우리나라하고 땅이 다르게 거기는 완전 알카리성 토양인 거예요. 아유, 저는 알카리 토양 잘 안 자랍니다. 네네. 약간 중성이나 약간 중산성 쪽의 토양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 재배 전문가는 거기에 주어지는 비료 있잖아요. 예. 비료를 넣어가지고 알카리성 토양을 약간 중산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예. 모내기를 하는 시기가 우리는 보통 5월 말 6월 초예요. 그것도 다르겠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묘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묘를 원예에 있는 시설하우스 있잖아요. 예. 시설하우스에서 묘를 생산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서 좀 기술이네. 늦게. 예. 그래서 6월 달에 저희들이 그걸 모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품종이 성공한 거예요. 와. 그게 진부 올벼라는 품종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통령이 네. 직접 오신 거예요. 센세이션 했겠는데요, 예. 진짜. 아, 몽골 우리나라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다.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된 쌀을 먹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아, 자랑할 야, 만하지 않나요? 이거 우리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야, 고맙습니다. 굉장하구나, 진짜. 네. 이게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어깨가 올라가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의 현주소가 아주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콘텐츠를 또 생성하고 또 유통하는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화적인 것에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K-팝 데몬헌터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또 K-푸드가 또 뒤따라서 확 인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K-푸드 하면 또 농촌진흥청의 또 이 기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기에서도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K푸드 할 때 나가는 것들을 이제 푸드테크라고 표현을 해요. 네. 단지 식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그런데 K푸드에는 K푸드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이 나가기도 하고 또 신선 농산물이 나가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농기계나 농자재 네. 그게 따라서 다 나갑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농촌진흥청은 근데 지금 식품 쪽은 민간이 강해요, 우리나라. 라면, 맞아. 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민간에서 잘하는 건 저희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국가기관에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떤 푸드테크가 어디로 가냐면 예. 지금 나이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고기도 이게 쉽지 못해요. 맞아요. 저작성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는 것들이 케어푸드. 케어푸드? 네, 케어푸드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메디푸드. 메디푸드? 예,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가 되는 음식 뭐 이런 거군요. 약이 치료 되는 그러니까 음식. 하나의 예를 들어서 네. 암 환자예요. 예. 수술 다 끝났어요. 네. 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네.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그 기능성 성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것들은 이제 식품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예. 당연히 전 세계에 찾습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네. 한국에서 통하면요 전 세계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농업을 할 때 필요한 농기계나 네. 농약, 비료 네. 이것들이 우리 기술이 좋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것들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서포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 쪽은 네. 저희 국가기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청장님, 그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만들 거고 또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죠. 지금 농업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일반 국민들 중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네. 농업에 들어와라. 네. 그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진안이라는 데에 있다. 예. 진안 농업기술센터에 자기는 진안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진안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그거 다 상담을 해줍니다. 그게 맞춤형으로. 네. 그 중앙에서 하게 되면 이 지역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안 좋아요. 아, 그렇죠. 예. 세밀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고 예.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귀농하고 싶다. 귀촌하고 싶다. 그럼 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일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혀 상관없죠. 예. 그러면 또 지원도 되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가능성은 널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 상담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이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청장님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농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청장님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농업이요? 네, 진짜 과학이다?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태생이 과학자니까. 그런데 농업을 처음에 품종을 육성하고 그걸 재배하고 그런 것들은 모든 과학기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농업이 지금까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녹색혁명,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백색혁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초등학생 애들이 사시사철 과일이나 그거를 구별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철을 저희들이 없애버렸어요. 다 나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나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이 다 과학으로서 풀어낸 거죠. 그래서 농업은 진짜 과학이다. 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또 우리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해에 정말 멋진 계획들을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민들과 또 국민들에게 또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자긍심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농촌진흥청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농업이 발전했지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탄탄한 기반과 연구자들 덕분에 우리의 이 K농업이 정말 든든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뿌듯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농업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